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 기획 오늘 두 번째 보도입니다. 지지율에 크게 앞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요? 100일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변수들을 분석해 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 2015년 8월 클리브랜드 퀴킨론스 아레나에서 성대하게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의 9%포인트 격차로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100일 전 지지율 열세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한 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운 경제 치적은 코로나 확진자 400만 명 이상으로 만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미중 관계는 휴스턴과 청두 양국 영사관 폐쇄로 더 꼬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은 최근 자신의 측근 풀어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허위 진술 등으로 징역 40개월을 받았던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을 사면했습니다. 스톤의 주도로 비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존재감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탄탄한 지지층도 많지만 반 트럼프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9월부터 두 후보의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hen an incumbent president's on the ballot, the election is usually a referendum on that person. Now, I think that the president really wants to make this election more of a choice between him and Joe Biden.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쇼로 북미 3차 정상회담, 코로나 백신 보급 등 대선 전 TV 토론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공화당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공개됐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안에는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3조 달러 규모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당 간 이견차가 좁혀질지가 관심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공개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관심입니다. 우선 예산 규모 면에서 민주당과 2조 달러 차이가 납니다. We think it is about $1 trillion, and we've allocated that in a way that we think makes the most sense for the country at this particular time. 양당 간 협상은 앞으로 최대 9일간 이어집니다. 다음 달 7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0일쯤 대통령 서명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첫 번째 지급은 다음 달 2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힐스 법안으로 명명된 공화당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은 성인 한 명당 $1,200, 자녀 한 명당 $500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7세 미만 자녀에게만 $500가 지급됐지만 이 법안은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자녀에게 각각 $500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소득 개인 $75,000, 부부 합산 $150,000 조건도 공화당이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예산 규모가 적고 형식상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양새라 결국 현금 지급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추가 실업수당입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폭을 기존 $600에서 $200인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뒤 향후 2개월간 제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주정부가 수혜자별로 기존 임금의 70%, 최대 $500를 넘는 금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주정부별 평균 추가 실업수당 수령액은 $378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고 기존 $600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을 굽힐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치상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절대 방심은 금물인 상황에서 주와 시 당국은 추가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30명.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하루 평균 10,000명의 확진자를 냈던 2주 전과 비교해 2,5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러한 하락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oday we're announcing $52 million investment, new dollars that will be put into the Central Valley, into the 8 counties to improve our isolation protocols, our quarantine protocols, our testing protocols. 캘리포니아주의 중부 내륙을 일컫는 센트럴밸리 지역이 최근 집중적인 확산세를 겪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카운티들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둔화된 모습입니다. LA 카운티의 최근 나흘 동안 1일 평균 확진자는 2,3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평균 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This is fragile. These recoveries and these statistics can change day to day. But all of you who are wearing masks and washing hands and surfaces. 이에 따라 가세티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전환기를 맞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A시는 코로나19 규정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두 번째까지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세 번째부터는 영업 취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 추적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20에 해당되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검사 범위를 확대해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주와 시정부는 재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경찰 개혁을 외치는 시위에 이어 예산 삭감 등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LA 경찰국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치안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LAPD 내 커뮤니티 안전 협력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관들이 각 지역 커뮤니티에 최소 5년 동안 배치돼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puts officers on 5-year assignments in one place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that they serve, so that police officers and community members know each other's names, so that they can sit down together and talk about their neighborhood. 신설 부서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범죄율이 높은 4개 공공주택 개발 지역에 도입됐던 프로그램을 시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인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설 부서는 흑인 여성 경관으로 최근 승진한 이메다 틴지리데스 부국장이 이끌 예정입니다. LA 한인사회 대표 축제도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제47회 LA 한인축제가 취소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어제 임시이사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제47회 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취소 결정에 따라 올해 축제에 참여하려 했던 업체들의 부스 계약금을 2조 안에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입니다. 단 내년 축제를 위해 부스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시이사회는 올해 대회 취소와 함께 내년 축제 개최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2021년 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진 지 7개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정확히 4개월 보름 만에 발생한 참담한 비극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게 된 정확한 원인과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